그러면 대표님 수업을 듣고 3주 정도 동안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요? 3주 정도요? 네, 3주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잘 나오신 분들의 매출이 한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한 달, 2달.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죠? 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 8천까지 본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몇 달 지나서? 한 달. 한 달 만에? 네, 한 달. 8천만 원? 네, 8천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는 4년차 셀러 파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대량 등록이랑 뭐 명품도 하고 있고 뭐 이커머스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량 등록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량 등록은 보통 이제 쇼핑몰 셀러로 시작하려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물건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재고로 남의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상품을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올리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많이 올려서 많이라는 개념이 뭐 10개, 20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가 많이에요? 뭐 하루에 한 10,000개 정도? 하루에 1만 개의 상품이 어디에 등록되는 거예요? 우리 오픈마켓에. 내가 입점한 마켓에. 그렇죠.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10,000개를 손으로 못 올리죠. 그러면 10,000개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대표님은 아시나요? 뭐 잘 모르죠. 모르고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모르고 상품이 등록되는데 그게 주문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이 어디서 내가 가져온지는 있죠. 그러니까 수집한 곳은 있으니까. 이거 이 사이트에 있는 물건은 한 10,000개 올려야겠다. 뭐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실제로 벌긴 벌어요? 벌죠. 그 번다라는 개념이 대표님 혹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래도 2억 이상 매출이 나온 거네요? 아, 그렇죠. 그 대량 등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할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좋은 수집 사이트를 찾아야겠죠. 그 좋은 수집 사이트의 조건은 브랜드 상품을 다루고 있고 가격, 재고, 배송이 좋은 사이트여야 되겠죠. 가격이 싸고 배송이 빠르고 재고도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를 찾았다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수집 사이트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저만고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에서 물건이 한번 왔다가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내 마켓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두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를 수집단이라고 하고 물건을 복제하는 과정이죠. 복제해서 이 물건을 가져와서 가격 정보라든지 사진 정보라든지 이런 재고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서버에 한번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굴곡과 변형을 해서 마켓으로 쏘자. 아, 마켓으로 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그냥 쿠팡이라고 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싸고 재고가 있고 배송이 빠르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쿠팡에 있는 상품을 더망고로 가지고 온 다음에 더망고에 있는 상품을 내가 입점한 마켓에 뿌려서 판매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세스로는 가능한 거네요. 쿠팡이라는 사이트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지만 아, 왜 문제가 있어요? 지재권에 대한 염려가 있죠. 아,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 저작권. 근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대량 등록은 수집을 해서 더망고에 넣고 그 상품을 내가 입점한 마켓에 마진을 넣고 뿌려준다. 그렇죠. 그 주문이 들어오면 그 수집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집 사이트라고 할게요. 수집 사이트에서 상품이 10,000원짜리면은 그 10,000원의 상품은 서버까지 올 때까지 그 10,000원의 가격을 갖고 있다가 서버에서 마켓 쏠 때 마진이 붙는데 뭐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 건 아니고 15,000원에 판다고 치겠죠. 그렇게 해서 구조를 짜게 되겠죠. 그럼 수수료 빼고 내가 원하는 그 안에 한 3,000원 정도의 마진을 한 건당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은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서 비싼 명품 같은 것도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팔아봤어요. 그거 팔게 되면 마진이 괜찮겠네요. 명품 쪽은 이제 브랜드 상품이고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보통 이제 가격이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 마진을 많이 먹긴 힘든데 그 한 개를 팔면 뭐 200만 원이다 치면 마진을 10%만 먹어도 20만 원. 한 개 팔아서 2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렇죠. 짭짤하겠네요. 장난 아니죠. 수동 등록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20,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전송하는 데는 한 10초 정도? 10초? 네, 10초 내면 전송하는 데는. 그럼 자기 전에 이거 전송해놓고 자고 일어나면 상품이 뭐 몇천 개씩 다 등록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아, 확실히 수동 등록보다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대량 등록이라는 게 사실 좀 약간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동으로 예전에 등록을 해서 하나하나 오픈마켓에 등록을 했는데 대량으로 등록을 해서 그게 매출 나는 구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이제 등록한 것들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 오픈마켓에 보면 자연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를 타고 검색 유입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광고를 안 하지만 그래도 노출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상품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명 자체에 예를 들어서 그 좋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상품들이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까놓고 말씀드리면 그냥 브랜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리게 되면은 노출이 잘 돼요. 아,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상품명을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세요? 상품명을 고치는 경우는 상품명을 고쳤을 때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브랜드 상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에 브랜드 키워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품명을 일단 고치지 않고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고쳤을 때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럼 대표님은 상품명도 수정 안 하고 대표 이미지도 수정 안 하고 상세 페이지도 수정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노출이 돼요? 팔리는 상품군이 있는 거죠.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상품이 있다는 말씀. 상품군이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 상품 쪽에는 가격에 약간 민감한 카테고리긴 한데 그쪽에 있는 물건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올라간다면 팔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 대량농 하신 지가 얼마큼 되셨죠? 이제 제가 대량농 처음 시작한 게 2021년 말에 시작했으니까 한 2, 3년 돼가네요. 그러면 2024년 지금 시점에 대량록을 배워서 시작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나요? 당연히 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 그러면 초보자가 대량록을 하기가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가 대량 등록하기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요? 일단은 쇼핑몰을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량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대량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대량도 안 하면 결국 수동 등록이나 반자동이나. 그렇죠. 전 반자동도 대량 등록 일종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무제고를 쓰는 쪽은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고 저는 믿는 쪽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품을 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품명 공부해야 되죠. 대표 이미지 고쳐야 되죠. 상세 페이지 공부해야 되죠. CPC 광고해야 되죠. 대표님 아시잖아요. 그 쿠팡에 있는 CPC 광고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로아스라는 그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퍼포먼스 마케팅 통해 가지고 유입을 꽂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자세모를 만들어야 되고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공부거든요. 맞아요. 하나가 다 시간이 드는 일들이란 말이죠. 쇼핑몰 초보자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과연 그런 공부들을 일단 해내는 것 자체가 첫 문제죠.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 초보분들 그러니까 쇼핑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대표님 찾아가가지고 진짜 잘 배우잖아요. 한 달에 매출 한 얼마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게 또 경우가 두 개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이 진짜 그냥 저랑 완전 친한 사람이고 제 걸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다 드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뭐 그런 사람이면은 제 매출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죠. 그럼 한 달에 뭐 1억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 찾아가가지고 진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옆에서 뭔가 소스를 알려줘요. 나름대로 대표님이 매출 만들었던 거. 그러면 그분 매출도 대표님만큼 바로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돈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운동량이요. 운동량은 한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거든요. 한 명의 사람이 보통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100건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그 사이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 이상 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알려주고 그분은 또 직원을 쓰든지 말든지 하시겠네요. 직원을 써야 돼. 만약에 더 하려면. 아, 그러면 대표님 그래도 그 대량로 수업을 17개월 정도 지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수강생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있나요? 많이 벌죠.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수많은 온라인 강의 교육들이 있잖아요. 제 수업 기간은 2주예요. 2주 안에 매출이 나는 수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2주 안에 수업을 들으면 매출이 나요? 한 7, 80%가 나요. 숙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난다 보시면 돼요. 아예 온라인 쇼핑 뭐 모르시는 분이 대표님 수업 듣고 2주 이내에 주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는 2주 수업이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수업은 주문을 받았다 가정하고 수업을 해요. 그러면 1주차 수업 듣고 가서 숙제만 하면 2주차 때 수업 때 주문 받는 걸 경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반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노출하는지도 모르고 SEO도 모르고 뭐 상용노출도 모르고 광고도 없는데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이면 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대량전도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대량전도 프로그램을 쓰고 우리는 확률에 기대서 가요. 상품 수가 많이 있고 어쨌든 검색 유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 상품명이 있는 그 키워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사고 싶다. 그럼 뭐 나이키 신발이라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죠. 그렇죠. 나오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걸 치고 검색을 하고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관여랑 이제 고관여로 또 나뉘게 되는데 물건 가격이 10만 원 아래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아래가 저관여라 생각한다면 10만 원 아래의 상품들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격 비교라는 걸 많이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키 신발은 내가 생각할 때 한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하고 들어가서 만약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보이면은 누르고 그냥 가격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상은 사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건데 많은 상품들을 그렇게 노출해놓고 보면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대표님 그럼 사업자를 한 어느 정도 운영하시나요? 저는 많이 하죠. 저는 3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업자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리가 가능해요? 저는 직원들이 또 하니까. 네. 저는 근데 그 직원들이 있고 저는 좀 오래 익었고 불이익은 좀 성숙한 판매자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내외로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그러면 대표님 수업을 듣고 그 3주 정도 동안 수업을 듣잖아요. 그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요? 3주 정도요? 네, 3주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잘 나오신 분들은 매출이 한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한 달, 2달.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죠? 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 8천까지 본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몇 달 지나서? 한 달. 한 달 만에? 네, 한 달. 8천만 원? 네, 8천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듣고 한 달 만에 8천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게 사실 가능하진 않잖아요. 뭐 다른 것들을 배웠다 가정한다면 그렇죠. 대량 등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그물 낚시 같은 거거든요.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그런 낚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 치면 물고기 많은 곳에 그물을 포인트만 잘 잡아서 내리면요 엄청 잡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파이가 계속 줄어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막 레드오션이다, 끝물이다, 대량록으로 절대 돈 못 번다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대량록이 2024년도에는 유효한데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일지 아닐지.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항상 이 시장이 들어올 때부터 레드오션 얘기는 있었고 그 레드오션이란 거는 장사가 되니까 그것이 레드오션인 거고 제가 하고 있는 대량 등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상품을 다룬다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브랜드 상품을 다루는 이 대량 등록 시장에 갖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사실 이제 통신 판매업자 숫자가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 숫자는 생각보다 적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돈이 되면 다 대량 등록 할 것 같은데 왜 일부 사람만 극히 소수만 대량 등록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가 프로그램이라는 장벽이죠. 네.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거가 일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대량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생각하면 보통 기존에 있는 쇼핑몰 논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기존에 있는 쇼핑몰 논법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은 똑같아요. 어떻게 팔아야 될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똑같은데 파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상품명 공부를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이 물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린 철저하게 양과 그리고 그 숫자와 그리고 그 확률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저도 같아요. 이상해요. 아니 그 뭐 이거 한다고 매출이 뭐 3천만, 5천만, 8천만 나올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대량 등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량 등록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누구나 똑같은 상품을 같이 올려버리면 맞아요. 결국에는 선택을 못 가격 비교 묶이고 뭐 다 10원 싸움 하게 되고 노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요? 이제 한 개씩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뭐 그렇게 올리는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이트 자체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아니 그 도매국에 있는 뭐 스피드고 이런 거 이용하는데 다 마진 뭐 5% 4%에도 다 가격 비교 묶이고 주문하려고 하면 품절되고 안 된다 돈 못 번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쓰는 프로그램은 뭐길래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일단 스피드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도매국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오잖아요. 일단은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됐거든요. 한 1000명이 다 도매국에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돈 벌어요? 도매국 상품은 브랜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브랜드 상품이죠. 노브랜드를 일단 대량 등록을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일단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그래도 거기서 도매국 자체가 만약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을 많이 갖고 있다면
팔리겠죠. 그런 시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이니까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이 하는 그 대량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수집 사이트 자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 이 사이트에 상품을 가져오고 싶어 라고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하면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그 사이트를 긁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코스트코에 있는 물건을 팔고 싶다 하면 코스트코요? 네. 코스트코도 가능해요? 코스트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국내에 있는 코스트코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재권에 대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해외에 있는 코스트코는 들고 가도 돼요? 역시 이미지 저작권자가 국내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또 만약에 그 시비를 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피하면서 괜찮은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대량록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해외에 있는 이제 브랜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재권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알리랑 테무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는 것도 대량록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죠. 일단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브랜드 상품이죠. 브랜드가 아니다. 그런데 알리는 좀 달라요. 일단은 중국에 있는 상품들은 좀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량 등록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요? 중국에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을 찾기가 힘드니까 가품들이 많으니까. 네, 가품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로 접근하기 일단 1차적으로 어렵고 중국어를 번역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오바오나 이런 쪽에 있는 상품들은 번역을 진짜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반자동으로 해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조금 나은 게 수출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명 자체가 좀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상품명이랑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올리는 거니까 정돈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가품 문제라든지 뭐 지재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를 그냥 가져온다면 지재권 문제가 없는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별해서 갖고 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버리면은 역시 마켓이 날아가기 일쑤고. 그러면 일단은 괜찮은 소싱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올 사이트가 필요한데 도매국에 있는 거는 도매국에 있는 스피드고는 도매국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대표님이 하고 있는 대량록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어느 사이트든 거기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하루에 1만 개의 상품을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보여드릴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창을 많이 띄워놨죠? 네.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상품을 지금 옥션에다 올리는 거예요? 네, 이건 옥션에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업데이트 마켓 전송을 지금 누르신 거예요? 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업데이트랑 마켓 전송이 있는데 업데이트 쪽은 수집단과 전송단으로 나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전송단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를 내가 입점한 옥션에다가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는 옥션에만 지금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사업자마다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로그인을 하고 이제 여기로 그 사업자가 많아가지고 상품이 올라가는 게 이제 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뭐 이건 최대 등록 상품 개수 초과했다고. 이거는 다 지금 등록됐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옥션이 지금 거의 다 등록이 됐나 보네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군요. 그러면 수동으로 하려고 하면 한 개 등록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이거는 거의 한 10초에 한 개씩 올라가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 옥션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10초에 한 개씩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네요. 그러면 혹시 옥션 말고 다른 마켓도 똑같아요? 다른 마켓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11번가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도 다 돼요? 여기 있는 게 G마켓이 있고 11번가 있고 인터파크가 있고 여기 적혀있는 마켓들은 다 되죠. 이건 어떻게 이거 자동으로 되죠?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또 좀 열심히 하셔야 되긴 한데 배울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거 이름 뭐라고 불러요? 더망고라고 하죠. 더망고라고? 그건 누구나 쓸 수 있긴 해요? 네, 누구나 쓸 수 있죠. 대표님은 그러면 이 대량록을 하기 전에 수동 등록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 수동 등록이랑 대량록을 봤을 때 뭐가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대량 등록 이 세 가지가 생겨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각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수동 등록은 아시잖아요. SEO에 집중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노출도를 더 올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마켓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올리면은 이건 완전히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상품이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얻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수동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팔리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내 상품을 반자동과 대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반자동과 대량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리고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약간 놓치게 되거든요. 점수를 좀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내 상품이다. 10개, 뭐, 내가 사입을 해도
해봤자 100종 이상 사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수동 등록을 하게 될 거고. 남의 상품을 판다. 그럼 남의 상품인데 이 상품이 그 브랜드 상품이 있고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품명에 브랜드 키워드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단어들이 상품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브랜드처럼 잘 유입되기 위해서 상품명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로 하자 중소형 키워드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공부를 하고 반자동을 하는 이유가 노브랜드 상품을 어떻게든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노브랜드 상품은 반자동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상품은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상품명이 브랜드 키워드 하나 턱하니 박혀 있어요. 그럼 뒤에 뭐 아무거나 상품명이 있더라도 일단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검색해서 들어온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상품명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거죠. 근데 이거 상품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켜놓고 그냥 다른 일 해도 돼요? 아니면 뭐 어때요? 그렇죠. 다른 일 해도 되죠. 그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딴 걸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옥션에 상품이 뭐 몇 개 등록되나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계정을 만든 거 5,000개인데 그럼 5,000개가 하루에 일단 다 등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000개 등록되고 주문 들어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문 처리를 해야죠. 네. 주문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대량 등록하면 이제 사업자를 많이 두고 마켓 아이디를 많이 관리하게 되는데 그 마켓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주문을 다 받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주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주문 관리라는 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게 대량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혹시 매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게 제가 아이디가 한 3개, 4개 있는데 일단 장사를 하는 건 2개거든요.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는 2억 8천 정도 지난달에 했네요. 주문 건수가 대량 등록만으로 3,000개가 들어온 거예요? 3,151개가 들어왔네. 와. 이 아이디는 그렇고 두 번째 아이디가 또 있는데 이 아이디 한 1,100건 정도 들어왔네요. 1,083건이네. 그럼 다음은 이것도 매출이 3억이 넘겠네요. 2억 8,300에 3억 3천 정도 되네요. 3억 3천 정도 되네요, 지난달이. 일단은 이게 돈이 되긴 하네요. 일단 발생한 매출이 3억 3천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취소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나면 조금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대량 등록을 계속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사업의 베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제 사업에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브랜드 유통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브랜드 상품을 일단 대량 등록을 하고 여기서 팔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브랜드 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량 등록을 하나 잘 배워놓으면 이게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활용을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일 기본되는 파이프라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대량 등록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단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커머스에 들어와서 이제 대량 등록을 시작으로 뭐 명품 사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브랜딩도 하고 있고 다른 것들 거의 다 뭐 새로 나와 있다 잘 된다 싶은 것들은 다 접근해 보는 편이거든요. 직원들도 많이 두고 항상 우리한테 처음 있잖아요. 처음 다른 걸로 들어가게 되면 첫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항상 제가 처음에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초보자용 그 컨텐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보자용 그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량 등록은 초보자용 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 달에 매출이 몇억 나온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창업주들이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홍보하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거지 이걸로 실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표님도 이 프로그램 뭔가 개발자든가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용자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 사이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속된 말로 좀 고인물들이잖아요. 좀 파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다망고라는 프로그램이 한 8년 정도 됐던 프로그램이고 뭐 어떤 걸로 유명한 거냐면 마케팅 안 하기로 또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파는데 왜 마케팅을 안 해요? 그냥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보면 되는데 이분은 프로그래머보다도 셀러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물건 팔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본인이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이제 그 좋게 계속 만들려고 계속 개성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져 나간 거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한 8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꽤 오래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게 그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중국 구매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 수동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수동 등록하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반자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재고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무재고 상품은 결국에는 내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결국에는 무재고 상품이란 건 내가 물건을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양이거든요. 많은 상품을 올리는 것에서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많은 상품을 올리는 게 답인데 많은 상품 올리려면 뭐를 써야 돼요, 결국에는? 프로그램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은 좋은 매출을 낼 수 있으니까. 아, 근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매출을 만드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프로그램이 좋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수동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쪽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요. 내 상품을 꾸미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많은 상품들, 많은 일정한 진로 올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좋은 도구가 있으면 좋은 도구를 써야 매출이 잘 나오는 사업이긴 하죠. 농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이 가가지고 그냥 혼자 사람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농업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처음에 소가 등장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경운기도 있고, 막 기계도 있고. 우리는 알잖아요. 땅에다가 쫙 깔아놓고 쫙 이렇게 심어서 드론으로도 막 날리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농약도 이렇게 쫙 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양껏 걷어들이면 양껏 돈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무재고 시장이야말로 농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죽진 않나요? 죽을 가능성 없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옛날에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 지금 도소매 경기가 무너져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도매로 물건을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도매 사이트, 뭐 도매국이나 이런 곳에 있어 들어가서 거기는 상품들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도 싸요. 맞아요. 그거예요. 소매 시장이 오히려 도매 시장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관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 자체가 안 바뀌는 한 계속 이 시장 자체는 열려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이 대량용도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가격 차이로 돈을 버는 거죠. 차익거래죠. 네. 차익거래. 차익거래라 볼 수 있어요. 대표님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마진이 없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량용하면 마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역시 뭐 상품군이나 뭐 수집 사이트에 따라 다른데 돈 버는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근데 마진이 그렇게 많이 높게 가져가지는 못해요.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나오면 1,500만 정도 버는 거예요? 뭐 보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와, 그러면 마진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마진만큼 그냥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진 값을 올리다 보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그렇겠죠. 특정 마진율을 또 이렇게 낮추다 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이니까 그 가격이 높아지면은 아무리 사기 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인데 그걸 막 18만 원에 팔면 사람들이 안 사는데 15만 원짜리를 16만 원 올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알게 되는 게 팔리는 가격은 결국엔 이렇게 선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평균 곡선 같이 그런 곡선이 보인다는 게 또 알게 되죠. 대표님 1년 넘게 동안 대량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성과를 단기간에 내시는 분들의 특징. 사실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일단 그냥 재미없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데이터 잘 관리하고 엑셀 정리 잘하고 실험 많이 하고 테스트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수업 시간에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재밌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죠. 20대 초반에 게임 잘하는 남성이 잘한다. 왜요? 뭐 그냥 뭐 대표님도 어렸을 때 오락실 가봤잖아요. 오락실도 했고 스타도 많이 했고 게임도 많이 했죠. 그렇죠. 오락실 갔던 사람들은 이제 오락실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날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쫙 꼽아간 다음에 이렇게 옆에 탁 쌓아놓고 죽을 때마다 들어가잖아요. 다시 넣으면서 죽으면 다시 또 졌던 판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르게 다시 해보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넣어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대량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량동도 그럼 돈을 넣어야 돼요?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또 시행을 하고 나온 결과값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나 이를 좀 바꿔봐야겠지 라는 거죠. 그게 수집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수집 사이트 안에서도 상품들이 다양하잖아요. 다른 상품들을 띄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진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바꿔가면서. 그러면 20대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도 배워서 매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20대 초반에 게임 잘하는 남성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죠.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뭐 하나 해보고 뭔가 틀렸으면 다시 틀린 거에 을 고쳐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행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대량 등록 잘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이커머스에 오신 지가 지금 4년 정도가 넘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유튜브 보면 안 된다, 힘들다, 끝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표님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고 네. 사실은 근데 어느 시장이나 경쟁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이 많이 없는 시장 자체는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10조 규모의 시장이면 당연히 10조 규모에 걸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런 시장에서는 중간만 가더라도 10조 규모 시장이니까 거기 걸맞는 또 파이를 가져갈 건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은 또 중간만 가더라도 그 10분의 1밖에 못 먹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엔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위치를 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디 정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몇 %에 있는 사람이고 몇 %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은 어떤 시장이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시장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 네. 지금도 가능하고 나중에도 가능하다? 당연히 3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은 그거보다 작겠죠. 네, 3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초보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예,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더러 잘 하시거든요. 몇 개월 내로. 예. 와, 참 대량농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이 안에서 또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버네요. 그렇죠. 그리고 알리와 테무가 와서 대량농 시장도 끝났다고 하고 마켓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사실 알리테무랑은 저는 이제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니까 알리테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쪽이라서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